자, 여기 보시면 로봇에 도입해야 된다. 반대 신문식표를 쓰죠. 입론, 반대 신문, 반론 형태로 되어 있고 필수 쟁점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뭐뭐 했지? 필수 쟁점 세 가지. 문제. 두 번째가 뭐야? 해결, 방안. 그죠? 세 번째가 뭐니? 효과와 이익이라는 세 가지를 돼 있고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을 뭐라 불러요? 논증이라 그러는데 이 논증은 어떻게 구성된다? 주장과 이유와 근거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다. 기억나니? 이제 그래서 전체가 세 가지고 그 세 가지가 각각 다시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의 도입에서 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사회자 역할이라고 했죠. 사회자 토론의 배경 제시했죠. 로봇셀에 관심이 늘고 있다. 두 번째 뭐야? 논제 소개해야죠. 로봇셀을 도입해야 된다. 논제. 토론의 진행 방식, 반대신문식 토론하겠다는 걸 하고 있죠. 그죠? 문제 푸시다 보면 교차 방식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교차 방식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반론을 교차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론을 펼치면 반대쪽에서 뭐 하는 거야? 반대신문을 펼치죠. 그리고 내가 다시 반대신문을 하는 게 아니죠. 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반대신문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교차 방식이에요. 얘는 교차식 토론이 아니에요. 이해돼? 한쪽이 발표하고 나면 한쪽에서 질문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해돼? 그걸 반대신문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토론할 때 유의할 점은 순서 잘 따라주고 예의 지켜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회자 역할이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쟁점 세 가지가 뭐야? 필수 쟁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니? 문제죠. 문제. 그래서 문제 관련된 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리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리만 하시면 돼. 사실은 이거 빈칸 하시면서 내용 정리만 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찬성과 반대 측이 명확하게 갈라져야 되는 게 논증이죠. 그지? 그래?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찬성 측은 로봇이 심각한 사용자를 일으킨다. 이게 뭐야? 실업률을 굉장히 올릴 거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될 거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 반대측은 뭐 하다고 보는 거야?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무슨 차이인 줄 아니? 야, 봐봐. 잘 봐. 찬성하고 반대측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 뭘까? 로봇이 도입되면 실직이 발생돼야 돼. 발생된다는 둘 다 공통으로 인정해. 이해돼? 근데 차이는 뭐야? 차이는 내가 보기에 이런 거야. 찬성 측은 실직이 발생이 됐는데 그걸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로봇세를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안 하면 많은 사람이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찬성 측 입장이야. 이해돼? 근데 반대 측은 어떻게 생각해? 실직이 일어나더라도 또 다른 뭐가 생겨? 일자리가 발생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면 돼?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 찬성 측은 정부가 꼭 나서야 되는 거야. 로봇세를 도입해가지고. 이해돼? 근데 반대 측은 뭐야? 그냥 알아서 냅둬도 어디가 해결할 거야? 시장 원리, 즉 기업체가 알아서 뭐 해? 일자리를 또 로봇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 그치?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그게 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달라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봐봐. 그럼 기업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어차피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니까 그지? 로봇 관련된 일자리가 더 생기니까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로봇세를 걷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기업이 일자리를 생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내가 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뭐 그 사업마다 뭘 때려? 세금을 막 내라고 해. 그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내가 100만 원 버는데 막 세금이 3, 40만 원씩 날아가면 너 같으면 사업하고 싶겠냐? 그지? 그러니까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로봇세를 거두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반대측 입장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 그럼 내용 봐봐. 자, 첫 번째 이제 뭐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거야. 이해돼? 로봇으로 인한 실직은 발생이 되긴 하는데 그게 해결되는 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찬성 측은 자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니까 뭐 근거로 갖고 온 게 뭐 세계 로봇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나라가 뭐가 제일 높대요? 로봇 밀도가 굉장히 세계 1위로 높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야? 실직자 수가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로봇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뭐 하자고?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걸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넘어와봐. 여기 보세요. 그럼 해결 방안은 뭐죠? 해결 방안. 해결 방안에서 보면 찬성 측 거야, 이거는. 찬성 측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실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뭘 도입해야 돼? 로봇세를 거둔 다음에 그 돈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한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자라는 거지. 이해돼서? 그래서 얘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이 문제가 심각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지?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킬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되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야? 실업이 많이 발생될 건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뭐가 심각한 거야? 세금이 적게 걷어질 거다. 세수가 부족할 거다. 이게 두 가지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로봇세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찬성 측 입장인 거야.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든 게 요거죠. 2016년 유럽 의회, 그제? 초안 만든 거. 2017년 IT 기업의 창업자의 말을 인용한 거, 그지? 그런 걸 근거로 들어서 앞으로 로봇으로 인해서 그럴 거다.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로봇세의 도입은 뭘 일으킨다? 로봇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건 양쪽 다 똑같이 보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볼까?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반대 측이 더 심각하다고 보겠지. 근데 찬성 측도 있다는 걸 인정해 안 해? 인정한다니까. 로봇세 도입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거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로봇세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봐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주장과 이유 및 근거는 일자리 대체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우리나라는 로봇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로봇세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유럽 의회라든가 유명 IT 기업의 전망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럼 반대 신문은 뭐라고? 찬성 1위 한 거에 대해서 반대 2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서 문제 삼은 건 뭐예요? 그래서 근거의 약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로봇세가 도입됐냐라고 물어봤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얘가 한 건 뭐니? 그래서 그 이후 로봇세가 도입되었습니까? 자, 얘가 물어본 거는 앞에 찬성 1이 얘기한 게 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그지? 그럼 뭐를 문제 삼은 거야? 찬성 1이 된 근거에 뭐가 부족한 거야?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럼 로봇을 도입하고 했는데 도입까지 됐냐를 물어봤잖아, 이제. 그 말은 너 정보가 부족하냐? 그래서 봐봐. 이 말을 그 테스트지에는 이렇게 나왔어. 근거에 뭐를 물어봤다? 출처를 물어봤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네가 근거로 된 게 뭐냐면 유럽에서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면 근거로 됐는데 그 근거가 그러면 로봇세 도입으로까지 이어진 근거냐를 묻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출처가 야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끝까지 다 이루어졌어? 이걸 묻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야? 부족하니까 결과까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럼 결과도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로봇세 도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럼 로봇세 도입이 안 된 건데 그거 근거로서
부족한 거 아니냐, 정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답했어요? 그 이후에 도입은 보류됐지만 로봇에게 무슨 지위를 부여했어?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 말은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갈 거야? 로봇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된 거죠.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 것은 로봇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로봇에 대한 과세가 유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된다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들어오긴 한 거야.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정보가 좀 부족해서 까인 거지. 쉽게 말해서. 이해돼? 근데 뒤에를 봐봐. 여기 뒤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어서 어디 가시냐면 너무 많이 넘어가야 돼. 많이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서 잡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여기 봐봐. 25페이지 가볼래? 자, 여기는 이제 찬성 측이 주장하고 나서 자, 네가 그러면 국내 노동자의 60%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는데, 그죠? 그건 예측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근거가 되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25페이지야. 안 괜찮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정보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뭐니? 이 근거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합당한 근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제기한 거예요. 이해돼? 예측만 가지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냐? 그러면 네가 그 결과를 낸 거는 뭐가 문제야? 근거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근거를 삼은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가 돼 있다 그래? 비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게 논리적 비약이야. 잘생겼으니까 바람 필 확률이 높아. 왠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생긴 애들이 무조건 바람을 필 거야? 그럼 정보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얘는 잘생겼으니까 막 양다리, 세다리 할 거야. 이거는 논리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이 아, 잘생겨서 왠지 그럴 것 같아. 바람기가 많을 것 같아. 이런 거야. 이런 거는 논리적인 뭐가 생겨? 비약이 생긴다는 거야.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죠? 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랑 좀 다른 거야. 아까 근거는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근거는 적합한 근거를 낸 거야. 이해돼? 근데 이번 거는 근거가 좀 안 맞는 근거라고 봐. 내가 봐. 이해돼? 명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럴 거야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그지?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가 이제 비약이 생긴다. 그래서 논리적 오류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논리적 오류는 두 종류라고 봐야 돼. 하나는 뭐야? 정보가 좀 부족한 거, 그치? 니네 요번에 뭐 수행평가 할 때 토론 막 했어요? 그치? 좀 잘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야.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정보가 많이 없는 애들 하나, 그치? 그래? 그 다음에 조금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잘 안 맞는 애들도 있어 보면. 그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야 그래 애들. 이해됐어? 두 가지 오류가 발생이 된다. 이거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봐. 자, 그러면 제일 토론자가 말했고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가 아닙니다. 로봇의 지금 방향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대답을 잘 처리했죠. 반론을 잘 펼쳤다. 이게 반론하는 걸 뭐라 그래? 반박이라 그래. 찬성일이 반박을 잘 한 편이죠, 이 정도면. 근데 너무 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미리 얘기했어야지 그거를, 그지? 네, 로봇 쪽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조금 나눠요. 그 다음에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을 합니다. 그리고 니네 제1토론자 말고 제2토론자는 뭐 하는 애들이야? 걔네도 입론을 하잖아. 제1입론에서 한 것에 대해서 뭐 한 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2토론자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얘기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다만 뭐 하는 용도로 쓸게? 보완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찬성적 토론자 1번이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추가로 더 얘기해도 돼.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 보면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용해서
한 대 늘어날 때마다 노동자 수가 0.38% 늘어. 이 노동자 수가 0.38% 늘어난다는 건 그 같은 직종에 있던 게 느는 게 아니고요, 그죠? 다른 직종에서 일자리가 좀 생겨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근거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전문가 여기 나왔죠. 미국 재무장관이신 메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가 뭐 모바일 뱅킹, 현금 인출기 같은 시스템으로 그쪽 일은 줄었는데 어떻게 됐니? 뭐 그런 일을 얘기하고 다른 쪽의 일이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여기 별로 안 나왔네요. 전문기관의 자료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요거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해요. 특정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 라고 반박을 한 거.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펼친 거죠. 그죠? 입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요게 좀 부족해. 그지? 그래? 뭐가 좀 부족해? 특정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근거가 조금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죠? 제가 보기에 0.38%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뒤에 갔을 때 반대 2가 보완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그래?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좀 자료가 근거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보완을 조금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됐죠? 실제 보완을 했죠. 그래서 뒤에 이거는 나옵니다. 자, 넘어와봐. 넘어오시면 자, 사회자 이제 반론 나왔고요. 찬성 1위 그럼 로봇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뭐 명확해지면 로봇에 부과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문제점 해소되면 동의하냐? 그랬더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반대 1위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도입을 했을 때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적합한 대답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 인간이 아닌 기기에 세금을 부과한 기존 사례를 들어서 로봇의 부과가 가능함을 주장했다. 찬성 1위 뭐 무인 자판기도 세금 때리고 있고 자동차도 내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반대 1위 핵심은 뭐였어? 무인 자판기나 자동차는 이미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지만 이제 아직 로봇산업 발전 중인데 거기다 세금 때려버리면 산업 자체를 위축시켜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를 반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제2토론자가 입론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2토론자는 뭐 할 거야? 앞에 제1토론자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뭐 한다? 보완하거나 좀 추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기억해보세요. 제2토론자는 새롭게 등장한 쟁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거나 그 사이에 뭐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거나 제1토론자 입장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얘가 보완했던 건 뭐냐면 로봇세는 이제 소득세 충당 효과가 있다는 걸 보완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쵸? 이제 근데 얘가 잘못한 건 뭐니? 요거죠, 요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의 60%가 로봇으로 대체될 거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게 이제 빈부격차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 근거가 좀 부족했던 거죠. 아까 그래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죠? 예측일 뿐인 거지 그거 가지고 확실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로봇을 도입해야 될 확실한 근거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논리적인 좀 비약 그리고 그게 비약인 거야. 그러면 노동자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근데 그 노동자가 그때 얘기했죠. 단순 노동자일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그죠?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된다는 건 더구나 뭐가 없어? 연결고리가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상태 그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막 대충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반복직 노동에서 수요가 감소될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단순 반복직 노동자가 다 세금을 뭐라 그랬니? 다 로봇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건 더구나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로봇을 도입하면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는데 이 효과와 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가 문제와 해결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이 효과와 이익도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문제점이 지적했던 부분이다. 그다음에 반대 2가 입론을 펼쳤는데 로고스를 도입해도 세수 확정 효과가 크지 않다. 실제 근로노동자 중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비율이 37.2%가 되니까 그 사람들 어차피 안 내던 세금인데 뭐 그죠? 로고스를 건다고 그걸 충당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오히려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였어?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로고스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 사이에도 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고 대기업은 상관없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용해서 뭔가 산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 거야? 좀 위축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펼쳤다. 그다음에 찬성이가 여기 그래서 이제 반대 신문할 때 근거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럼 면세자가 다 단순 반복 노동자냐? 37.2%인데 그럼 다 그 37.2%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면세자냐, 그죠? 그러냐, 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죠? 그리고 뭐 가지고 한 거야? 소득 분포 자료를 보고 추측한 거다, 그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근거가 명확하지 않죠. 근데 그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세금 때리면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반대 결과를 나온다라는 건 뭐에 기반해서? 추측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뭐가 생겼다?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이해돼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오셔서 문법 요소 있어요. 문법 요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는 아직 학교에서 프린트 했었는데 이제 하고 있어. 아직도 안 했어. 프린트 줬어. 이거 줬어요, 이거 표? 그냥 격식이냐 비격식이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격식인지 비격식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하계체냐 해라체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해서 해, 하지 이렇게 끝나는 건 뭐야? 비격식체고, 그지? 쉬운 방법은 다로 끝나는 건 거의 다 뭐다? 격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다, 뭐 하냐 하니 뭐 특히 요 의문형 모양 좀 다른 거 구분하시면 되고, 쉬운 방법은 비격식체는 모양이 다 똑같아, 그지? 그지? 다 모양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다 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표를 조금 꼼꼼하게 보셔서 좀 외우시면 좋다.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격식체는 심리적인 뭐가 생긴다? 거리감이 좀 발생되긴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용도죠, 그죠? 그다음에 비격식체는 친근감이 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는 없는, 이게 상대높이법이라는 건데, 상대높이법은 누구 때문에 높임을 쓰는 거야? 청자와 관련해서 높이고 낮추는 기법을 쓴다, 그지? 다만 지난번에 중요한 건 상대높이법은 뭐야? 높이는 기능도 있지만 뭐도 있다? 낮추는 기능도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높임 표현을 썼다, 혹은 높임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높인 것을 말해요. 높인 거. 이해돼? 이제 네, 상대 높임법이라는 말은 높인 것과 낮춘 것 둘 다 들어오게 돼요. 이거 좀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돼. 문제 풀다 보니까 나오죠, 가끔. 네, 이런 것들 구분하라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좀 챙겨주시면 되고. 자, 주체 높임 가시면 주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주어를 높일 때도 특수어휘가 쓰이고요, 객체를 높일 때도 특수어휘가 쓰여요, 그죠?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니?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는 딱 4개로 정해져 있어. 4개. 뭐야? 목적어를 높이는 뵙다랑, 자 거기 수정 좀 해주세요. 모시고 가다 있어요. 모시고 가다.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그죠?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 이 2개는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이죠. 어휘가 정해져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부사어 쓰는 거는 뭐니? 들이다나 여쭙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여쭙다, 할머니께 들이다, 그지? 얘는 할머니께라는 부사어를 높이는 특수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입니다, 4개.
묻다, 여쭙다. 그 다음에 여쭙다, 들이다. 그지? 그 다음에 모시고 가다, 뵙다. 네 가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간접 높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계시다 같은 것은 특수어이잖아, 그죠? 있다의 높임 말이죠. 자, 계시다를 어디에다 쓸 수가 없다고? 간접 높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건 아니고. 문장을 하나만 안 적으셔도 돼요.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시다. 다리가 편찮으시다. 자, 어느 거 쓸 수 있어? 위에 거 쓸 수 있어? 아래 거 쓸 수 있어?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어? 아프시다는 쓸 수 있는데 편찮으시다는 못 써요. 왜 안 된다 그랬지? 자, 편찮으시다는 이게 무슨 어휘야? 이거 내가 학교 수업할 때 니네가 확정했다 그랬죠, 그죠? 특수 어휘로 가요. 알았니?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줬니? 기억이 안 나. 자, 편찮으시다가 특수 어휘잖아. 근데 요새 대세가 그래. 그럼 얘가 어디에 걸려? 할머니야, 다리야. 자, 이게 구조상 봐봐. 아프시다가 다리가 아프신 거야. 이제? 얘네? 다리가 아프신데, 자, 다리가 아프신 게 누구야? 할머니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무슨 높임이야? 그지? 할머니랑 관련되어 있는 요 다리를 높여서, 다리를 높여서 할머니를 높이는 거야. 이건 직접이 아니면 뭐야? 간접 방식의 높임을 쓰는 거야. 그지? 근데 이 특수 어휘는요, 직접에만 쓸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럼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 상관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걸리는 거야? 할머니한테 걸린다고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이 문장은 할머니한테 바로 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야. 아니지. 이 문장의 내용은 다리가 아프신 거야. 그지? 그럼 이게 안 돼. 이해됐어? 특수어휘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직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근데 봐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 어제 예시 들면서 하나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할머니께서 자, 반대의 경우를 하나 한번 보여줄게. 집에 계시다가 맞죠? 그지? 여기 특수어휘니까 얘는 자 봐, 얘가 특수어휘니까 다이렉트로 어디에 가서 걸려? 어디에 걸려? 할머니한테 직접 들어가. 이렇게 되면 그죠? 할머니한테 직접 들어가. 그지? 근데 여기다 그러면 아프시다를 이거 아프시다. 있으시다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할머니가 집에 있으시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줄게. 봐봐. 이게 안 이상해 보이잖아. 그래. 할머니가 집에 있으시다. 이게 안 이상해 보이잖아.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할머니가 돈이 있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 형태로 많이 쓰다 보니까 써도 될 것 같아 보여. 그지? 그럼 이렇게 볼게. 할머니께서 밥이라고 안 하는 뭐라 그래요? 밥을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선어만 어휘를 쓸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있다에다가 뭐 쓴 거야? 있다의 특수어휘가 계시다인데 계시다를 안 쓰고 여기다가 선어만 어휘에 넣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치? 이해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있다라는 말에 특수어휘가 있어, 계시다라는 말이 있으면
있다와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냐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결론을 얘기하면. 왜냐면 이건 안 이상해 보이지만 어떤 애가 선생님 써도 되지 않아요? 이러던데 이거 봐. 그럼 이렇게 써. 할머니께서 밥을 먹으시다. 이상하지? 이거 확실히 이상하지? 이해돼 안 돼? 네, 먹시다는 더 이상하고 받침 있으면 의시다를 쓰는데 이거 더 이상하지? 그치? 이건 아예 안 될 것 같잖아. 그래.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집에 있으시다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왜? 이 말에 특수어휘가 있을 땐 특수어휘를 쓰는 게 맞아. 그럼 뭐라고 쓰는 게 맞아? 먹다의 특수어휘는 뭐니? 잡수시다 있고 또 하나 뭐야? 드시다가 있죠. 그리고 밥도 높여주는 게 좋죠. 이제 밥은 뭘로 바꿔? 진지 또는 뭐로 바꿔주면 돼? 식사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은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할머니께서 식사를 드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상하지? 할머니께서 진지를 먹으시다. 되는데 안 된 거 확실해? 그러니까 있으시다도 될까 안 될까? 그걸로 봤을 때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오케이? 근데 밑에는 뭐 상관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목적어냐 부사냐에 따라. 그럼 다른 걸 해볼까? 그럼 요거랑 다른 예를 들어주면 뭔가 할머니께서 집에 가시다는 게 안 돼. 그때 선어만 어미 써도 되죠. 왜 그럴까? 가다의 특수어휘가 없어서 그래. 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특수어휘가 있으면 직접 높이면 특수어휘를 쓴다. 먼저 쓴다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되지? 네, 잘 챙겨놓으세요. 그래서 간접하고 그래서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뭐 간접 높임은 관련된 일이나 사물, 신체 일부, 개인적 소유물, 가족관계죠, 그죠? 여기 중간에 보면 봐봐. 여기 뭐가 타당하시다? 여기 중간에 관계된 거지. 말씀이 타당하시다. 할머니 귀가 밝으시다. 귀가 밝으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다. 다 보면 선어만 어미 못 쓰니 따님이 있으시다. 그럼 여기는 간접 높일 때는 다 못 쓰고 있어. 여기 보면 다 못 써. 선어만 어미인 뭘 쓴다?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니? 그런데 후나 말씀이 계시다. 돼? 안 돼? 안 된다. 왜? 여기도 마찬가지. 있으시다가 뭘 높여? 말씀을 높여서 다시 누굴 높이는 거야? 교장 선생님을 높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봐봐. 얘 봐봐. 교장 선생님께서 훌륭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깨서라고 써도 되고 여기 의자리에다가 뭐 넣어줘도 돼? 선어만 어민 아니 주격교사인 깨서를 넣어줘도 돼.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훌륭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거나 교장 선생님의 이렇게 해도 돼. 이해돼? 다시 여기 봐봐.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할머니의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돼? 이 소유격이 주어란 뜻도 돼. 주체란 뜻도 가능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신다. 그치? 좀 이상하게 할머니의 따님이 계시다. 있으시다. 이해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할머니는 따님이 있으시다 해서 있으시다를 계시다를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지? 간접 높임이니까 안 된다. 특수어휘 못 써. 간접 높이면. 이해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따님을 직접 높이는 경우 있죠. 따님이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할 때. 그건 돼 안 돼? 그건 된다고. 그건 따님을 높이는 거고. 이해돼?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할머니를 높이는 거야. 따님을 높이는 게 아니야.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게 있어요. 할머니 따님이 있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해됐어? 뭔 차이인지 알겠니? 이 정도 좀 해놓으시고. 객체 높이면 요거 4개만 외우시면 돼. 뵙다, 모시다, 들이다, 여쭙다 4개 외우시면 된다. 이해되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지루하고 뭐 반복되는 것 같지만 기본기가 안 되니까 자꾸 문제 풀 때 애매하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져.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아. 그 다음 시간표현 가봐. 뒤에 19페이지 시간표현. 시간표현 보시면
자, 과거 시제는 덧을 쓰거나 관형 사용일 때는 동사일 때는 은을 쓰면 과거죠. 먹은 사과. 이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 다음에 형용사에는 뭐 쓴다고? 던 쓴다 그랬죠. 예쁘던. 그죠? 근데 예뻤던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봐봐. 예뻤던 어떻게 되니? 예쁘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어떤이 붙죠? 그럼 이것도 과거가 몇 번 붙는 거야? 자, 봐봐. 어도 과거지. 얘 과거 1이지. 그냥 그래. 던도 뭐야? 과거지. 그럼 과거가 몇 번 붙어? 2번 붙지.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한 거야? 어떤은? 선어만 어미에 보시면 우리가 아덧이랑 뭐가 있었니? 어덧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 안 나? 자, 얘가 무슨 기능이었지? 현재와 뭐 되는 기능? 단절되죠? 그럼 예뻤던도 단절돼 안 돼? 얘도 과거가 2번 들어가잖아. 그지? 예뻤던 그녀 이렇게 하면 지금 안 예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됐어? 그럼 지금 예쁜지 안 예쁜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써? 예뻤던이 아니고 예쁘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옷을 빼준 게 맞아요. 이해됐어? 어떤이 아니고 그냥 예쁘던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뭐가 사라져? 단절이라는 뜻도 사라지게 된다. 이해됐어? 예쁘던 그녀가 이렇게 변하는 뭐 이렇게 써주면 된다. 형용사는 그렇고 자 밑에 내려가.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더는 뭐야? 경험을 뭐 할 때? 해상할 때. 아덧이나 어덧은 뭐야? 현재와의 뭐를 강조할 때? 단절을 강조할 때. 그죠? 예뻤던까지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 그다음 밑에 내려오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바라시와 사카시가 일치하는 시제죠. 동사 뒤에 는이나 니은을 씁니다. 여기 잘 봐. 되게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은하고 얘 있잖아. 얘 있는 얘 뭐야? 얘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얘네 두 개가. 그지? 뭐가 다른 거야? 자, 위에 있는 은은 뭐니?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얘 이름은. 이제 얘 이름이 뭐라고? 적어놔. 얘는 관형사형 무슨 어미? 전성어미야.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얘는 봐봐. 먹다라는 동사 여기에다가 은이 붙으면 사과를 뭐 할 수 있게 해줘? 요렇게 꾸밀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그래. 이해돼?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느는 뭐야? 여기 봐봐. 나 지금 영화를 본다 할 때 요 아이인데 얘 이름은 뭐지? 얘 이름은 선어말어미야. 선어말어미. 여기 써있구나. 잘 기억해둬야 돼. 모양은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 자, 선어말어미는 뭐 하는 애야? 선어말어미는 뭐 하는 애야? 자, 여기 보면 본다 같은 경우는 보다에다가 자, 요 다를 이름을 뭐라 불러요?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라고 해서 어말어미라 그래. 이 종류는 뭐 고도 있고 뭐 니도 있고 본이 있고 보서 뭐 이런 등등 있어. 봄 뭐 이런 것도 있죠. 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많은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보니 보아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든 간에 얘는 뒤에가 어말어미야. 어말어미. 그지? 얘는 아까 뒤에가 뭐였니? 여기 뒤에가 체언이죠. 체언. 명사지 명사. 그지? 달라. 그럼 얘는 체언을 수식하는 용도로 썼던 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거고 얘는 뭐 하는 애야? 보다라는 기본형이 여기다가 본다 하고 여기다 니은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름이 뭐냐면 선어만어미죠. 얘는 뭐 하는 애야? 시제를 나타내거나 가끔 보신다 같이 높임을 나타내는 시 있죠? 아까 선어만어미 시 있지, 그지? 오고 있지? 야, 요런 애들이야, 얘는. 모양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른 거야, 이거는. 이해돼? 그럼 뭐 보고 알아? 뒤에 모양 보면 아실 수 있어. 뒤에 명사가 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거고, 그지? 뒤에 명사가 온 게 아니라 다나 고나 뭐 니나 뭐 이런 어말어미가 오면 아 요거는 선어말어미인 거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됐니? 됐어? 다릅니다. 달다.
이거 잘못해놨다. 자, 미안해. 이거 아예 지워주세요. 자, 아니, 지우는 게 아니고, 미안해. 지우는 게 아니고. 형용사에 가보셔야 돼요. 형용사에 가보세요. 자, 동사에는 는을 씁니다. 현재형일 때는,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을 써요. 그래서 공을 차는 아이들 이렇게 하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형용사에는 는을 쓸 수가 없어요. 예쁘는, 그지? 쓸 수가 없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 봐봐. 얘 예식을 내가 두 개를 들었는데, 자, 왼쪽 문장 봐봐.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 캄캄해지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자, 여기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는이 들어갔다는 말은 얘가 뭐란 뜻이야? 얘는 동사란 뜻이야. 이해돼 안 돼? 내가 일부러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이거. 그지? 얘가 동사니까 는을 쓰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동사 뒤에 는을 쓰면 시제가 뭐야? 현재인 거죠, 그죠? 캄캄해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오른쪽 봐봐. 2학년 이다라고 있어. 이게 서술격 조사거든요. 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다가 는을 쓸 수 없어. 이제 2학년 이는 녀석이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한테는 뭐 쓰냐면 아까 동사에다가 니은을 썼단 말이야. 그지? 아까 동사에다가 니은을 쓰면 시제가 뭐가 돼? 먹은 사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시제가 뭐가 됐어? 과거가 됐었잖아. 그치? 여기 요거 기억나? 요거 시제가 뭐가 된다고? 동사 뒤에다 요거 쓰면 과거가 되는 거죠. 먹은 사과는 과거형인 거야. 근데 2학년인 하면 요건 뭐가 돼? 요건 현재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모양이 같으나 기능이 다른 거 두 종류. 오케이? 되니 안 되니? 그리고 시제 선어말어민 니은은 동사에는 쓸 수 있는데 형용사에 아예 못 써. 예쁜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근데 관형사형에는 둘 다 쓸 수 있어. 둘 다 쓸 수 있는데 시제가 달라져. 동사 뒤에 쓰면 뭐가 된다고? 동사 뒤에 쓰면 뭐가 돼? 과거가 되는 거고 형용사 뒤에 쓰면 뭐가 돼? 현재가 되는 거. 이해돼? 됐어?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여기서 틀리는 일은 별로 없을 거야. 미래 시제는 어려운 거 없죠? 가겠습니다. 뭐 개 쓰거나 을 쓰죠. 떠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봐봐. 그냥 이름만 좀 알려줄게. 떠날 것입니다 할 때 얘도 이름이 뭐야? 얘는 아예 모양이다. 얘도 이름이 뭐니?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그죠? 근데 여기 밑에 거 봐봐.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얘도 역시 뭐야? 얘랑 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것도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요 뒤에 있는 것이 이름이 뭐예요? 의존명사야, 그지? 그래서 여기 을 것입니다 할 때 을이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만들어진 미래형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일이면 물건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get과 을 것의 차이는 뭐냐면 get은 의지가 좀 강한 거, 그지? 좀 확정되게 강하게 말하는 거. 을 것입니다 하는 건 뭐야? 조금 약한 거. 오케이? 내일 날씨가 좋겠습니다. 이 말은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근데 내가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확신이 강하지는 않은 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된지 안 된지. 졸려서 죽겠는 걸 알겠다. 맞죠? 힘들죠? 거의 다 끝난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고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좀 하나만 차이가 봐봐. 는하고 니은은 이름이 무조건 뭐야? 이름이 아까 뭐라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무슨 어미? 선어만 어미야. 좀 차려봐. 이름이 뭐라고?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야. 지금 나오는 거 다 선어만 어미에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기능이 몇 개가 있어? 가까운 미래 표현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때? 현장감 있게 표현할 때가 있어. 지금 앞에 봐봐. 그럼 여기 봐봐. 니은. 자, 나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미국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시제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야. 선어만 어미 이름으로 답하시면 돼. 얘는 무슨 시제를 쓴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럼 시험에 현재 시제로 어디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가까운 뭐를 표현했다? 미래를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인 거야. 이해되지? 이거 미래 시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해돼서? 특수용법이라서 좀 특이해, 얘가 이름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신 446년에 훈민정음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시제로? 그치? 현재 시제로 과거 시제로 쓰는 거야. 헷갈린다. 그치? 과거 사건을 어떻게 표현한다? 현장감 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거야. 됐니? 됐어? 이렇게 나와야 정답인 거야. 얘가 만약에 뭐 미래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러면 틀린다고 보시면 돼. 됐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세 번째 24시간이다 공전한다처럼 뭐 말할 텐데 있어? 보편적 진리 사실을 말할 텐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써서 아시나웃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인데 언제를 표현할 수 있어? 자, 여기 잘 봐. 상태가 완료돼서 지속되는 거 있어. 니네 이거 자꾸 진행이라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그러지. 자, 봐봐. 어제 꽃이 활짝 피었어요. 또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쌓였어요.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 자,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너네 지금 자리에 앉아있지? 저 지금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러고 있어. 그럼 언제 완료돼서? 지금 현재 완료야? 과거 완료야? 그거는? 과거에 완료된 거야, 그거. 이해돼? 그러니까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고. 앉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지. 근데 계속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진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진행이 아니고, 오케이? 이건 진행이 아니고 뭐라고? 이미 앉은 건 과거에 앉았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앉은 상태가 계속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돼? 니네가 2시간 전에 학원에 와서 앉았잖아. 그럼 2시간 전에 앉았잖아, 이미. 그럼 앉는 행위는 언제 완료됐어? 2시간 전에 완료가 된 거야. 근데 앉은 상태가 어떻게 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 이건 진행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 지속이라 그런다고, 지속. 뭔 말인지 돼? 그럼 봐봐. 앉는 행위가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앉는 행위가 지금도 계속 돼야 돼. 그럼 이래야 앉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니네 이미 다 앉은 거고. 니네 완료고 나는 거야? 존나 천천히 앉으면, 계속 앉는 행위가 진행돼야 안 돼. 지금 아직 안 앉았잖아. 그래. 다리 아파. 내 말 이해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이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행이고, 니네 이미 앉았잖아. 그러면 이미 완료인 거야. 이해돼? 그럼 완료라고 그래. 오케이? 다만 완료된 게 뭐 할 수 있어? 과거에 완료된 게 지속될 수 있어. 꽃이 이미 어제 폈는데 지금도 피어있지. 그럼 지속인 거야. 그런 건. 눈이 어제 왔는데 쌓였어. 근데 그게 아직도 쌓여있지. 그럼 이건 지속인 거야. 지금 눈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지금 봐봐.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럼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그지? 근데 열었는데 눈은 안 오는데 밖에 눈이 막 쌓여있어. 그럼 내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뭐 다른 거야. 자꾸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봐봐. 아더시 뭘 표현할 수 있어? 과거에 완료가 됐는데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치? 지속이 되고 있어. 그래서 과거 표현은 완료 기능도 갖고 있어. 이해돼? 완료돼서 지속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중요한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일이 이렇게 많으니 오늘 잠은 다 잤군. 이런 게 있어. 그죠? 집에 성적표가 날아왔으니 난 이제 죽었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요거 뭐라 그랬어? 과거 시제인데 뭐라고? 자, 요거 봐봐, 요건 뭐라고 말해야 돼? 과거 시제가 뭘 표현했다? 미래 사건을 뭐 한 것처럼? 정해진 것처럼 표현한다. 그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알고 있죠? 굉장히 높으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뭐 내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것 같아. 이건 안 나올 리가 없다. 그다음 get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데, 자 get은 미래 시제죠. 근데 얘가 미래가 아닐 때도 있다. 기억나지? 뭐일 때? 여기 봐, 추측일 때. 철수가 지금 막 도착했겠다. 이거는 언제를 추측한 건가? 현재죠. 그럼 미래 시제가 언제를 나타냈다? 현재 추측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철수가 벌써 도착했겠다. 이건 뭐야? 미래 시제가 과거 사건을 추측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 물론 미래 사건도 되겠죠. 내일 도착하겠다. 그럼 미래 사건을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의지는 무조건 미래야. 그죠? 그럼 얘는 미래 시제가 미래 사건을 표현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꼭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으니까 하겠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가능성 알고 있어야 돼. 야,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건 뭐야? 나도 그 정도의 능력이나 가능성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 그 정도는 3살짜리도 하겠다. 여기서 이게 가능성 또는 뭐라 그런다고? 얘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 오케이? 얘는 원래는 시제는 없다 그랬죠? 아니 미래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미래 사건이 아니고 그냥 가능성이나 뭐야? 능력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가능성만 보는 거다. 동작상 아까 얘기한 대로 고있다, 거가다는 진행. 얘 이름이 근데 뭐지? 나 공부하고 있어요. 얘 이름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보조용어냐, 보조용어. 접사라 그러면 돼, 안 돼? 제발 좀 이거 헷갈리지 마, 알았지? 그지? 접사가 아니고 무슨 용어? 보조용어, 그지? 얘도 동사 형용사의 하나야. 보조하는 동사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고있다, 거가다. 얘는 이름이 음연서는 연결어미야. 우리 이름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의고서는 연결어미야, 이거. 이 정도 구분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건 기억나지? 양말에 신고 있다는 거는 완료도 되고 뭐도 된다고? 진행도 된다, 그지? 하나만 더. 자, 봐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자, 이거는 시제는 뭐예요? 진행.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봐봐. 시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사건시를 말하는 거야. 사건이 언제라고 했어? 지금 내리고 있지? 현재야. 그지? 그럼 동작상은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종류가 두 종류야. 시제가 뭐야? 동작상이야. 얘는 동작상에서 뭐니? 진행. 보있다니까 진행이지. 합치면 뭐가 돼? 현재 진행이야. 됐어? 자, 그럼 얘를 과거 진행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과거 완료로 바꿔봐. 과거 완료. 이걸 과거 완료로 바꿔봐. 빨리 써봐, 밑에다가. 이거를 밑에 문장에다가 과거 완료로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부사도 하나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어제 많이 내려 버리다를 쓰거나 뭐야? 어이다를 쓰면 되죠. 이제 내려 버리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 과거니까 뭐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멋을 넣어줘야 돼. 내려 버렸다. 줄이면 뭐가 돼? 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지?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내려버렸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 고있다를 뭘로 바꿔줘? 여기 있던 동작상인 진행 고있다를 여기 진행이잖아, 그죠? 이해돼? 그지? 이 진행을 어버리다라는 걸로 바꿔버리게 돼요. 어버리다. 내려버리다. 이걸로 바꿔준다. 이걸로 바꿔주면 완료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완료죠.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인 거는 선언관함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현재지, 그지? 그럼 여기다 뭐 추가해주면 돼? 과거 시제 선언관함이 어을 추가해주면 과거 완료가 돼요. 뭔지 돼? 내려버렸다 그러면 또는 내려 있었다, 그죠?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그럼 완료가 안 되나?
내려 있을 때 좀 이상하다죠. 이 정도. 그다음 피사. 학교에서 사도 아예 안 했나? 아직 근데 지는 안 나가서 모르는 거지. 누가 다 나가서? 거의 거의 다 나가서? 엄청 급하게 나가셨네. 프린트? 교과서는 안 하고? 지금 프린트는 프린트 좀 보여주고. 거기 필기에 그러면 사도 아예 안 들어갔어? 기억 안 나시지? 좀 같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보내줬나? 좀 안 보내줬어. 나 사실 받아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게 있었다고 사동이? 일단 이번 주에 보내줘. 그러면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를 다 네가 그냥 한 명만 해. 계속 하면 얘도 보고 나도 보고 필요 없으니까. 필기는 다 했지. 찍어서 다시 좀 올려줘. 단톡방에다 올려놔. 얘는 나 필기 안 됐을 수도 있어. 다 했어? 필기? 이거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예 단톡방에 올려줘. 얘네들 아직 수업도 안 했대. 넌 했어? 사서 보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네가 좀 이렇게 괜찮아? 강요하는 건 아니야. 얘 사람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들이 좀 구제를 좀 도와주고 삽시다. 올려주시면.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마지막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오늘 그 뒤에 여기 뒤에 반려동물은 오늘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이거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니네가 알아서 빈칸 정리 좀 해서 갖고 와. 오늘 이거 끝나요? 아, 이거 테스트 간단하게 있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보면 끝나니까. 그만 하시고 끝나면 힘드셨을 텐데.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인용 표현 보세요.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요거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지난주에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어디 주가 되는 거야? 풀어서 나오면 이번 주가 되겠죠. 기억나지? 그래서 친구가 말할 때는 지난주 기준으로 말한 거고 내가 말할 때는 뭐야? 이번 주 기준이 돼버려요. 이해돼?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지난주에 다음 주에 서류를 줄게라고 말한 게 내가 지금 말할 때는 나는 이번 주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지난주 내가 지난주라고 말했단 말은 이미 한 주가 지났다는 얘기지. 이해돼? 뭔 말인지 돼? 지난주에 말하기를 자기가 그럼 내 기준은 뭐야? 지난주에 다음 주니까 이번 주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리고 자기는 누구야? 나라고 했던 건 누굴 나타내니? 여기 나는 누구야? 친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친구가 자기를 지칭할 때 나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친구를 지칭할 때 뭐가 돼? 제기칭 대명사가 돼. 이해돼서? 그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에 서류를 줄게라는 게 평소형인데 평소형은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주겠다 안 하고 그냥 줄게는 현재형이니까 여기도 현재형 쓰는 게 맞겠는데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지? 상관없는데 어차피 니네는 지금 서술형 쓸 게 아니고 뭐니? 선택형 할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니은 거죠. 그런 나에게 너 어디에 사니? 그럼 나를 너라 그런 거죠. 그리고 풀어나오면 나지 나. 그런 나에게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느냐고 묻다. 그다음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어제 내일이니까 어제에서 내일은 내가 지금 풀어져 나오면 오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이고 너라 그랬을 때 너는 누구야? 철수죠. 철수니까 철수에게 이렇게 된다. 선생님께서 어제 철수에게 그리고 그럼 철수에게 철수 오늘 학교 오라고 이렇게 되니까 철수가 두 번 나올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철수는 하나 생각됩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께서 어제 철수에게 오늘 학교에 오라고 와 이거는 명령형은 간접이 되면 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됐지? 철수가 나에게 나와 밥 먹자. 이 나는 누구니? 영주겠죠? 영주가 나에게 나와 밥 먹자. 그럼 이때도 자기와 밥 먹으러 가자. 청룡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지? 네.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내가 듣는 이거 감탄형인데 엄마가 너는 누구야? 엄마에게 너는 나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든 꽃이 그죠? 내가 든 꽃이 참 예쁘다. 우리나라는 마이셀프가 없어요. 나를 제기칭하는 게 없어서 그냥 나랑 쓰시면 돼, 그지? 내가
나에게 내가 눈꽃이 참 예쁘다고 하셨다. 자, 군화를 그냥 평소형으로 바꿔준다. 예쁘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지? 자,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시험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다 끝난다. 그리고 뒤에 또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요거 제가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요거를 빈칸을 쓰시면서 보세요. 이게 설명할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다만 이거 보실 때 뭐 주의하라 그랬지? 예, 여기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야생동물을 반려동물 기르면 안 되는 이유 지난주에 수업했지? 세 가지를 먼저 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니까 뭐야? 귀납 논증을 쓰고 있다. 또 하나는 뭐였지 그때?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대전제로 삼고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에 뭐하지 않는다?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걸 연역해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연역법, 이게 3단 논법이라는 걸 쓰고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귀납하고 뭐가 쓰여서 연역 논증 둘 다 쓰여 있는 글이죠. 그래서 그것만 잘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는 오늘 제가 빈칸을 드렸으니까 이거 내가 과제로 이제 요일을 지정을 해드리면 자, 요거를 그 요일별로 과제를 지정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 가능하면 내 생각에는 가능하면 외워서 쓰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 그래서 보시고 이제 보고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 뭐한 페이지 분량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좀 암기할 수 있는 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 이제 시험 때는 가능하면 암기할 수 있는, 암기가 안 되셔도 이제 어쨌든 다 채우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암기가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되겠어. 테스트는 오늘 제가 이게 편집을 못해가지고 그냥 생짜로 드리고 출판사에서 나온 형태로 그냥 두 개예요, 시험. 작업을 안 해요.